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야근은 절대 악일까 피해의식일까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워라밸의 딜레마에 좀 빠지기도 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야근 계산 안 하고 빡세게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이번에도 어 동물 이렇게 3D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아까 프린팅에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공모전에도 막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너네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이 친구들한테 뭐 외부 업체도 연락이 오고, 물론 이제 연봉이 잘 안 맞아서 서로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관심도 받고, 그걸 떠나서 그냥 잘해요. 잘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들끼리 공모전도 처음에 하나 나간다고 하더니 하나 더 나간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태도가 너무 멋있는 거야. 리스펙하게 되는 거야. 얘네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도전해. 근데 원래 그러던 애들이 아니거든. 팀러버 오기 전에. 이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항상 뭐 새로운 거 도전하고 항상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1km라는 그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원래 서버 작업을 거기서 하다가 병특 때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 프리랜서 도망가면서 내가 그걸 이제 했었는데, 근데 처음 만드는데 내가 안드로이드 첫 작품이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헤비한 거야. 이미 사용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서비스여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 그 안드로이드는 처음 하는 거였는데 첫 작품이 너무 이렇게 대형 작품이고 사람들 많이 기다리니까 부담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그때 야근을 진짜 많이 했어. 뭐 새벽, 야근이 아니고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힘드니까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하고, 막 이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진짜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근데 지금 학생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 왜 그러냐면 학생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회사에서 그랬거든. 나는 야근하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 안 했어. 그때 나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이랬는데, 뭐 근처에 뭐 사장님이 근처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새벽 한두 시에 불 켜놓고 집에 간 줄 알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내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초콜릿도 사다 주시고 막 그랬거든. 근데 난 그 사장님이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은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싫지도 않아 그 회사가. 왜냐면 그 회사에서 많은 추억이 있으니까. 맨날 야근한 추억밖에 없지만, 근데 그게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배불리기 위해서 한 걸까? 아니야. 난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이거를 수준 있게 하면은 잘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실제 사실이었고, 그 이후에 안드로이드와 서버와 같이 하는 프리랜서로 굉장히 괜찮았고, 내가 그 이후에 보안회사 갔거든. 그 보안회사 간 이유가, 내가 보안까지 컨설팅이 가능한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보안 이슈는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모든 게 필요하니까 보안회사에서는 보통 어떤 구조로 뭘 하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간 김에 좀 암호학 같은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선택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야근 되게 많이 했었거든. 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후회가 없어. 나는 되게 기똥차게 했고,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좀 태도가 좀 꼴보기 싫은 게 있나 봐. 근데 내가 워낙에 직설적이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잘 안 들어, 말을.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어떤 기자님이, 옛날에 이렇게 20살 때 뭐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막 이지랄하면서 우리 팀장도 아닌데 시비 걸 때 있었거든. 괜히 그런 거 있거든, 사람이. 괜히 만만한 애들한테. 근데 내가 기가 약한 편이 아니거든. 그 정도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타격이 없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 생각이죠 막 이랬어, 20살 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면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뭐 이지랄 할 줄 알았나 보지. 근데 난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근데 제 생각인데요, 내가 그랬지. 왜냐면 내가 일을 잘했거든. 존나 잘했거든. 근데 일 잘하면 꼭 와가지고 시비 터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 진짜 많아. 팀노바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까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네가 너무 잘나서 내가 열등감이 생겨서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갖고 너 왜 그런 옷을 입어? 너 왜 그런 얼굴을 해? 왜 그런 표정을 해? 이런 식으로 태도로 지적하거든, 일 잘하면. 회사에서는 비호를 받지.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가짜는 이런 애들이 항상 시비를 건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회사 생활할 때는 너무 내 마음을 다 오픈하지 말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권위 이런 거는 좀 지켜가면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야근에도 그렇거든. 내 발전을 위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앞에 야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야근의 핵심은 다 그거야.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일정 조율 안 하는 회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이게 할 일이 많아졌거나 이런 건데 대부분 다 실력이랑 연관이 있거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이직을 이상한 회사면 이직을 했을 거고 합리적인 회사면 일정 조율했는데 내가 일정 조율이 틀렸으니까 야근을 하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지옥이 아니에요. 뭐가 지옥이냐면 실력 딸려가지고 그 남들 흔히 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그렇게 못하는 사람까지 야근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교 1등은 공부를 개 빡세게 해서 잘해서 똑같은 문제를 1시간이면 푸는데 전교 꼴등은 그 문제를 대부분 풀지 못하고 공부를 더럽게 안 해가지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안 하는데 워라밸을 요구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겠어.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최근에도 뭐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잖아. 생리휴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면 오히려 이게 여성 인권을 올리는 게 아니고 여성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거거든. 실제로 정말 그 생리통이 있어서 그 휴가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점이 이상하게 휴가 전후로 막 쓴다든지 막 연휴 같은 거 이렇게 전후에 막 쓰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높은 비율로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악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를 일종의 휴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쓰니까 오히려 그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거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작용 반작용처럼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으나 시간이 지나면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야근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피해의식이 되게 심한 개발자가 야근 자체에 대해서 막 진절머리가 난다. 나는 무조건 조금만 일하고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개발자란 직업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쪽은 전형적인 위너스 테키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자가 다 그냥 독식하는 구조야. 실제로 엄청 잘하는 개발자 2명이 어설픈 개발자 10명보다 훨씬 낫다니까? 구조 설계부터 아웃풋조차도 너무 좋아. 왜냐면 머릿속에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모든 구조나 생각들이나 이런 거 분석이 끝난 사람들이 짜는 소스랑 그냥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배운 테크닉으로 이상하게 복붙해가지고 맛 짜는 거 그거 되게 어렵거든. 챗GPT를 잘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챗GPT 나오니까 개발자 끝났다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 챗GPT 하고 나서 밈이 도는 게 뭐야? 개발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챗GPT로 복붙하는 거는 빨라졌는데 복붙하고 이거를 서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 챗GPT에서 나온 만화나 챗GPT 기반의 이런 뭐 그런 AI로 그린 만화나 이런 거 보면 그림체가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인간이 그린 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얘네들한테 어떤 뭐 주인공이 지금 칼을 들고 어떻게 하고 있다. 화풍은 이런 화풍으로 해달라라고 해도 같은 캐릭터로 쭉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런 비슷한 느낌만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야.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의 작업이 아직은 필요하거든요.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챗GPT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기존보다 훨씬 이 연결성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구글링에서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챗GPT처럼 이렇게 갖다 붙여 넣잖아. 근데 그거를 붙여 넣고 사실 그거를 내 소스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연결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챗GPT를 더 잘 활용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개발을 좀 꽤 잘해서 이런 어떤 얘네들이 나온 소스의 의미를 분석해서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생기려면 필요 충분 시간이 필요한데 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팀노바에서 2년 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시간들을 올인해서 공부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어떤 내가 이 몰입돼서 하나에 이제 깊게 빠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팀노바 출신들이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가 지금 상황이 크리티컬한 경우야.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웬만한 회사에서 회사는 생각보다 회사 일이 그렇게 막 빡세다고 느껴본 적이 많진 않거든. 왜냐면 더 빡세게 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야근을 하게 된다는 거는 내 실력을 좀 진단해 봐야 되고 그게 진짜
되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한 게 결국에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 이거지. 이쪽에서 좀 뭐 좀 한다는 애들 막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애들 중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게 심하니까 명문대 애들이 코딩을 뭐 압도적으로 잘하지도 않고 고졸인데도 존나 잘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시간을 얼마나 쏟아붓냐의 싸움이 오타쿠들의 싸움이거든 여기가. 근데 이런 분야 오면서 워라벨 찾는다면 거기서 참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디지털 노마드면서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해외에서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서 한국이랑 컨택하면서 일할 정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그 회사 일도 자신도 있고 연봉도 좀 있고 회사에서 나 잘라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들인 거지. 왜 상관이 왜 없겠어? 딴 데 갈 때 존나 많음.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굉장히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나도 항상 그랬거든. 왜냐면 내가 저는 출퇴근하는 프리랜서는 안 합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그거 싫으시면 다른 프리랜서 만나세요. 난 이게 내 기본 스탠스였어. 왜냐면 대부분 어려운 일들을 좋아했었고 요즘 막 보면은 되게 저렴한 일 하면서 그냥 뻔한 거 이제 뭐 갖다 붙여 넣으면은 대충 할 수 있는 거 작업하면서 막 되게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나도 프리랜서 오래 한 입장에서 내가 그런 시장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런 시장을 오래 하다 보면 실력 안 늘어요. 결국에는 시간이 한 10년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본인이 평생 먹고 살 돈 벌면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개발자로서 존중받을 만한 실력은 못 가져요. 오히려 20년, 30년 가면서 특히나 좋은 기업 하나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에 CTO로 들어가고 이런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그 회사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내 자존감도 높이고 오래 롱런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항상 내가 실력에 집중하는데 그럴 땐 항상 야근이 본의 아니게 좀 많이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야근이라는 거를 어떤 야근하고 돈을 안 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 그런 회사들의 논리는 항상 야근하고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거야. 근데 맞거든 사실 야근하지 말고. 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역량이 떨어져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아니면은 일이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때 존나 바빠서 바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저 사람은 야근하게 생겼다 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 근데 약간 그럴 땐 있긴 하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10 한 2, 3년 전에 일할 때는 내가 내일 끝내고 빨리 가면 팀장이 눈치 주는 회사도 하나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럴 때 그냥 요새 MZ 애들 잘한다며. 잘한다며. 그냥 눈치 안 보고 퇴근하고 이런 거 잘한다며. 그렇게 일 빡세게 잘해놓고 실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도 아 그냥 이직하기 쉽겠지. 당신이 실력이 좋다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고하니까 우리 팀노바 팀원들이 핑계를 안 대.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왜 멋있고 그러냐면 만약 여자애들도 보면 나는 팀노바 최고 연봉들이 다 8천 그 개발자 2명 다 여자거든. 근데 걔네들은 진짜 어디 가도 팀장으로서 꽤 괜찮은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막 나는 여자니까 약하고 이런 게 별로 없고 진짜 오히려 더 성실하고 실력으로 뚝까 패니까 거의 걔네들이 뭐 리딩을 하고 그런 팀에 있어도 그 다른 팀원들이 그 친구들 신뢰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코딩 하는데 뭐 여성이 뭐 약하니까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근데 그게 있어. 이게 그 보면은 이제 막 여자들이 남자들이 여자 무시하고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리사소를 되게 좋아하거든. 에이다 러브레이스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왜 대단하냐면 아무리 귀 부인이고 그래도 그 굉장한 남초 사회거든. 1950년, 1930년 이전에만 해도 여성의 인권은 완전 최악이었어. 미국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것보다 훨씬 100년 전쯤에 어떤 기부인이 하나의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 설립을 하고 그거를 해나간다? 그거 보통 능력 아니거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단한 걸 리사수는 뭐 실력으로 인정받았잖아. 애초에 진짜 그 쓰러져가는 그 AMD를 그게 끌어올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오히려 막
막 여성이 인권 막 어쩌고저쩌고 외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진짜 그렇게 그냥 실력으로 찌는 애들이 진짜 잘 되거든. 그래서 내가 팀노바에서도 팀노바 팀원들을 채용할 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게 별로 없어.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항상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은 절대 약자가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팀노바에서 고연봉이 더 많았고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 쪽에서는 더 보통 평균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게 돼서 뭐 되게 약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짜 실력으로 뚝갚하려면 팀노바 와라 이러고 팀노바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워드가 있으니까 서로 팀원회도 서로 진짜 씩씩하게 다 열심히 하거든. 이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것들이 다 핑계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이 야근도 결국엔 하기 싫으면 그냥 시간 내서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은 막 낮 시간에 쇼핑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있고 뭐 딴짓하고 막 그런 경우 많고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게 공장 노동자가 아닌데 9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라는 게 또 밤쯤에 됐을 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하루 종일 이렇게 이게 코딩이 공장에서처럼 내가 뚜껑을 조립하는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그 뚜껑을 계속 조립한다고 계속 조립이 되는 게 아니거든. 공장처럼.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이게 근무 시간이 길다고 훨씬 내가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이 업무하는 정도 보통 집중 빡세게 해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낮 시간 동안 발현이 안 되는 경우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야근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카카오도 장애 터졌을 때 야근 안 했겠어?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이런데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꽤나 잘한다는 사람은 이미 학생 시절에 엄청난 야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근을 없애자라는 주장보다도 개발자의 특수성에 맞춰서 유연한 출퇴근 시간으로 오히려 개발자가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출퇴근하는 거 되게 싫어가지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얘기를 한 적 있어. 그 게임 회사였는데 저 아침에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는 한 뭐 늦게 출근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회사에 회의가 아침에 꼭 있는 거 아니면 사실 아침에 뭐 11시에 출근하든 12시에 출근하든 근무 시간만 맞춰서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하도 난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딜을 해가지고 가려고 했던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남들 다 낑겨서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이태원 대참사처럼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인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나왔지만 나는 그 전부터 내 옆에 뭐 붙는 거, 사람 지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반적인 회사 다닐 때 진짜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내 택시 타고 막 다니고 그런 적 진짜 많아. 왜냐면 누가 옆에서 붙는 거 되게 싫어해서. 근데 그 지하철 가면 낑겨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출근하기 전부터 지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일을 잘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걸 악용하고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수 있고 어떤 합리성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문제가 안 되지. 예를 들면 그 생리휴가를 쓴다든지 이런 뭐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만 쓰면 딱 좋겠지만 지금 현실은 거의 연휴 때 딱 맞춰서 황금 연휴를 만드는데 이제 좀 하나의 어떤 촉매제로 쓰는 경우가 이제 많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야근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쟤는 야근해도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일이란 게 내가 4주 일정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시험 때 보면 알겠지만 시험이 임박했을 때 개빡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에는 설렁설렁 하다가 똑같아 일도 만약에 내가 4주 일정을 잡으면 1, 2주는 조금 러프하게 하다가 3, 4주 때 좋됐다 이제 시간이 임박했네 해서 빡세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기계처럼 정확한 아웃풋을 비슷하게 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무슨 야근을 시키면 사장이 나쁘고 이런 패러다임인데 그게 함정이야. 다 그지 만드는 함정이거든. 근데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부자를 증오하면서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채용해보면 아는데, 이 사람이 역량이 돼서 야근을 안 하고 자기 일만 딱딱 하고 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실제로 자기 일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야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그 같이 일 시키는 입장에서도 되게 껄끄럽거든. 나중에 이런 소리 할까봐. 마치 자기는 남들은 야근도 안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야근까지 하면서 이 회사를 먹여 살린 굉장한 사람인 양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래서 그 투자 시간보다는 아웃풋을 봐야 돼.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계약한 대로,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런 거 갖고 인사고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했는데 태도 갖고 지랄한다. 그럼 바로 이직이지. 난 바로 이직 때려. 아무도 딴 데 가라고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원격 근무하는 개발자들 다 오프라인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원격 근무가 훨씬 잘 맞았던 개발자분들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럼 다 나갔겠지. 근데 그렇게 해도 회사 입장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저 나가라, 싫으면 마라. 원격 근무 안 해도 상관없어. 이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모두 출근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원격 근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되게 좋아 보여도 책임감 있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지. 대부분은 원격 근무를 하면 더 늘어지고 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는 이게 오래됐잖아요.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쪽에 있으면서 그중에 프리랜서를 했던 시간이 거의 10년이고, 저도 원래 오프라인 사무실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근데 난 내가 대표니까 이게 러프해질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게으르거나 그러면 학생들 결과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책임감으로 내가 집에서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확실히 그 원하는 것만 좀 해주면 되거든, 회사에서. 막 그 정도 되면은 사실 그렇게 좀 게을러질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기적이라서 자기 이득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한 게 있는데, 제일 불쌍한 게 미래를 못 보는 거야. 당장 야근시키는 저 나쁜 사장놈 이렇게 하는데 그 야근의 원인을 자기한테서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러는 게, 저 팀장님이 억지로 야근을 시킨다 이러거든. 억지로 시키는 야근은 본인이 딴 데 가세요. 딴 데 야근 안 시키고 깔끔하게 해준 팀장님이 있는 곳에 가면 되는데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당신의 사회적 위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상해죄가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커서, 아마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왜 고연봉을 많이 보내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면서 공격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기분상해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내가 야근하니까 기분상해죄가 있는 거지. 예전에 꼰대 문화처럼 진짜 무슨 팀장이 퇴근 안 하면 못 가고 이런 분야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내가 10년 전에 일할 때도 그런 편이었거든. 다들 말로는 대부분 더 그랬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그냥 자기 일 끝났으면 알아서 가세요,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야근을 하면 막 문제고 꼰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회사가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자신 있으면. 근데 자신 없으면 그게 당신의 위치입니다. 슬프게도 그게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위치를 일단 자본주의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내가 거기서 맞는 사냥터를 찾아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막 내가 레벨이 10인지 30인지를 알아야 내가 사냥터를 고를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 공부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돈 벌고 싶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노프 팀장님 뭘 공부해야 잘 될까요? 대부분 이래요. 근데 뻔하잖아. 모르지 않잖아. AI 하거나 블록체인 메인넷 올릴 수 있는 개발자 되세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다 알려줘. 일단은 이렇게 팀노바 2년처럼 이렇게 뭔가 빡세게 한 커리큘럼 알려주면 대부분 그런 거 말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막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쟁 상대도 많고, 따지고 보면 깊이감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거든. 백엔드도 깊이 들어가면 다 벗거든. 그리고 프론트엔드도 미친 듯이 깊이 들어가면 일반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야 되고 진짜 답 없어지거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니고 그냥 겉핥기로 되게 빨리 해서 대충대충 하는 상황에서 신입 개발자로 뭐 어둡지 않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회사 가면은 일이 다 어렵지. 어려우니까 당연히 야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가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근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싶고,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서로 이렇게 감정적 공유가 중요한 거지 실제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왜 한국 사회 살면서 많이 되게 곤란하고 회사 생활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왜 프리랜서를 좋아했냐면, 프리랜서는 감정을 많이 안 섞어 서로. 왜냐면 프리랜서라면 좋은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사장님이건 아니건 내 알바가 아니거든. 그냥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빨리 만들어주고 나는 돈만 입금되면 끝이거든. 나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내가 일반 회사에서 되게 싸가지 없다는 소리 은근히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냉정하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당신 문제잖아요, 뭐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집단주의에서 잘 노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내가 좀 집단주의에서 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프리랜서를 했을 때 훨씬 좋았어. 훨씬 편하고 돈만 입금되면 되고, 걔도 내가 본인들이랑 평생 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뭐 뻔하게 아니까, 그 회사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딱 외부 업체처럼 딱 대해주는 게 딱 좋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근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결과가 좋은 거 아니야. 뭐라든, 사실 거의 나는 뭐라든 못한 적이 없거든 살면서. 그래서 내가 뭐 잘하고 싶은 건 항상 잘했어. 그래서 내가 원래 부자가 되는 데에는 관심이 많지가 않았거든. 일단은 내가 최고의 개발자들만 양성을 해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40대에는 내가 좀 부자가 돼서 이제 좀 말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거든.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나는 이제 40대 때부터 이제 좀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40대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40대 때 내가 과연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고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저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성향의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이고, 남들보다 훨씬 뭔가 잘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 프레임, 여러분은 피해자가 절대 아니고요. 자본주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면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뛰어나다면 뛰어난 만큼의 대우를 받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맨날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죠 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되게 멋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영상들을 보고 오기 때문에 팀노바 와서 징징대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가르치기도 너무 좋고, 그런 학생들이 회사에 가면 막 나는 여자니까 연약하니까 이걸 못해요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최고 연봉으로 나오고, 더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고 리사수 같은 그런 개발자들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금 워낙에 IT 업계에 막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은근히 많아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절대 못 하거든, 내 앞에서. 네 문제지, 네 잘못이지, 네가 실력이 좋으면 고연봉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싸가지없게 얘기하진 않지만, 뭐 누구누구야 지금 네가 못하는 거는 네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정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연봉을 받으려고 해, 네가 회사하면 너 뽑겠니, 나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제 말이 거슬리면, 맛없는 집에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 비린내 나는 고기 제육덮밥 하는 데 가서 비린내 나는 거 많이 드세요. 저는 맛집 가서 실력 있는 사람들 거 돈 주고 먹을 테니까. 왜?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하다며, 불쌍한 개발자들을 더 구제해줘야 된다며. 그러면은 불쌍한 자영업자부터 구제해주세요, 본인부터. 근데 절대 안 그럴 거잖아. 같은 돈이면 비린내 안 나고 맛있게 조리하는 실력 있는 요리사가 만든 음식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이중잣대를 깨고, 상대방이 역지사지,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어떤 부분에서 꽂힐지를 되게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절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성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각자 동성끼리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 이성한테 얘기 들으면은 되게 팩폭 막 당하면서, 이성들이 말하는 실제 남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매력적인 사람의 공식, 또 반대로 그 막 반대 이성한테 듣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듣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애도 마찬가지인 거든. 그렇게 나를 초이스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호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내가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회사가 어떤 개발자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요즘 Z세대가 불편함이 많거든. 왜냐면 자기 그 되게 이기적인 세대로 되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 입속은 되게 잘 챙기는데 반대로 상대방 회사에는 저 사람 나쁜 자본주의의 어떤 나쁜 미제 승냥이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문제거든. 근데 똑같이 봐야 돼. 쟤네도 이기적이고 우리도 이기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기적인 고객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걸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고객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전략을 삼아서 가면 훨씬 잘해요. 공부할 때도 효율이 높아. 내가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안 되는 되게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치부하고 공부하면 공부할 맛이 안 나. 그러니까 맨날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웃긴 건 그 스마트폰은 쇼츠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뭐 이런 영상들, 유튜브 컨텐츠는 다들 그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워서 그냥 무기력하게 영상 보고 막 뭐 시프트 하고 막 대충 이렇게 스위프트 하면서 막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고 누워있을 때 그 영상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만 부자 되는 구조지. 당신들이 그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생산을 할 것인가, 소비만 하면서 그냥 누워만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당신한테 달린 거지. 안타깝게도 그래요. 나도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 어설프지만 그렇게 막 멋진 편집을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생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잖아. 그리고 나 좀 이따 코딩하러 갈 거야. 왜? 당연히 그게 나한테 이득 보는 거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나, 논리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사고하라고. 논리가 여러분들의 논리가 맞아요. 감정이 맞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여러분들을 자꾸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부터 보시고 그리고 찬물 샤워 하셔서 호르몬을 깨우세요. 저도 거의 매일매일 찬물 샤워 해가지고 호르몬을 깨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생산성에 기여하고, 힘든 거 위주로 선택하면 호르몬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가요. 항상 그 호르몬의 항상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자신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하루하루 꼬박꼬박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는 내 노력을 꾸준히 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된다고 앤드류 후버만 세계적인 그 뇌과학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는, 아, 오히려 요새 진짜 시대가 너무 좋아졌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세계적인 저런 사람들의 정보도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실제로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 이게 사실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진 거거든.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그지 같고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 살아본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TV 채널도 막 세네 개밖에 없어서 정보 습득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막 나라라 슈퍼보드 이런 거 엔딩 보기가 힘들었어. 맨날 보여준 거 또 보여주고. 왜냐면 그 시점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요즘은 VOD를 다 볼 수 있잖아. 시점까지 옛날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걸 또 편집해가지고 결말 포함해서 딱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정보 습득에 너무 특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남들이 주는 그런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 정보를 취합하고 고르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항상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에 TV에 바보 상자 만든다 그러잖아.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정보를 그냥 습득하는 걸로 끝나기만 하는 경우 많은데, 그걸 취합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재해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야근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만 하고 회사가 착취하는 자본주의 되게 못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게 나한테 빌드업 할 때 필요하구나. 서울대 고시촌 이런데, 뭐 노량진 고시촌 이런데 제가 옛날에 한창 그거 되게 사람 많을 때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고 느끼는 게, 정말 사람들 워라밸 없습니다. 잠자고 일어나고 잠깐 자기 친구들이랑 조금 밥 먹고 이럴 때만 놀지, 그 다음에 고시 공부만 존나 해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 되는 거야. 그렇게 개빡세게 해서 의사 되는 거고. 내가 아는 의사 형들 공부 존나 열심히 했어. 학창 시절에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늦바람 들어가지고 30대 중반에 막 노는 거에 꽂히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들고, 내가 성모병원에서 여기 수술하고 있을 때도 거기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던 이렇게 레지던트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이렇게 보면 두 분이셨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시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거지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어. 그런 거 막 인터넷 보면 유튜버들 그냥 존나 만만하죠. 되게 그런 사람들 그냥 그래 보이죠. 근데 최소한 그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몇몇 명씩 구독할 때까지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해온 사람이야. 그런 지구력에서는 절대 그 사람들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뭘 하든 지구력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안 해도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착취하고 여러분들 못되게 구는데 거기서 버틴 사람들 어디 있어? 주변에 봐봐.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미련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 없거든. 잘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들도 뭐 그냥 뭐 소소하게 결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소소하게 결혼하냐? 자기 레벨에 맞춰서 결혼하지. 그런 사람 대부분이야. 그냥 일반인이랑 결혼했어 해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돈 존나 많은 일반인이랑 결혼하잖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레벨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부당하면은 절대 마음 안 열거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피해자로 가두면 얼마나 자기 가능성을 제한하겠어. 그러니까 야근이라는 그게 사실은 정말 아예 못된 게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지를 봐야 돼.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야근을 억지로 시키면 MZ 애들이 그냥 그거 갖고 가만히 있겠다. 보통 아닌데 다들 기 존나 세고 자기 조금만 부당하면 퇴사할게요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말이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 뭐지 메소포타미아인가 그때 문명에 어떤 그 무슨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그 당시에도 몇천 년 전에도 그런 문구가 써 있었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의 훨씬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진보된 형태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는데 이런 야근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야근들을 과연 강제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냥 자본주의에서 당신의 위치가 딱 그 정도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근하는 것도 다 자기 이득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해가지고 레벨업을 해서 돈을 존나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미디어로, 그러니까 미생 같은 거 보고 회사 생활을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진짜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현실을 살아야 돼. 현실을 살면 막 유튜브에서 만드는 막 그런 회사 생활 이런 꽁트 같은 거, 조ጮ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회사는 진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도 진짜 그지 같은 회사 많이 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같이 일 많이 했지만 그지 같은 회사들에도 있긴 있어. 조초소 같은 회사가 있긴 있는데 보통은 다 사는 데라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암 걸리는 데는 애초에 그냥 안 가는 게 맞아.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